24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이스트라 쿠가 65인치 미니 LED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입 금액 대비 최대의 효율을 뽑아낸 소비였습니다. 100만원 언저리의 가격으로 1350CD 이상의 밝기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인 만큼 소비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트라 쿠카 UCU52 MLED를 선택한 이유. 첫째, 밝기입니다. 처음 선택했던 모델은 60만원대 미만의 이스트라 퀀텀 모델이었습니다. 리뷰를 쓰는 지금은 단종되었는지 찾을 수가 없는 모델인데요. 부담이 크지 않은 가격대에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HDR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액정의 밝기가 최소 400CD 이상은 되어야 하고,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1000CD 이상의 밝기는 돼야 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핸드폰은 2-3년마다 바꾸지만 TV는 5년 이상은 쓰니까요. 이왕 새로 구입할 때 제대로 된 모델을 구입하고 싶었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 제품은 아내의 동의를 구하기엔 너무 비쌌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알아보던 중에 이스트라를 추천하는 영상 커뮤니티에 글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라의 제품들을 둘러보다가 처음엔 가격대가 부담되지 않는 퀀텀 모델을 선택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사자는 마음으로 쿠카 UCU52 MLED를 선택했습니다. 추석 직전에 주문했기 때문에 마치 성탄절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추석 내내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구름 위를 떠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 TV는 이노스의 55인치 모델이었습니다. 구입 시기도 있고 고가의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면이 크다고 저렴하다는 점 외에는 무난한 모델이었습니다. 이전 TV를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움을 느낀 부분은 HDR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플 TV 셋탑과 엑스박스 시리즈 X, JBL 사운드바 5.0 멀티빔을 연결하여 사용 중이었는데요. 애플 TV 셋탑과 XSX에서 돌비 비전 옵션을 활성화할 수 없는 것에 정말 큰 아쉬움을 느꼈던 터라 추석이 지나고 이스트라 쿠카 UCU52 MLED가 도착하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생각에 온몸이 근질거렸습니다. 제가 집에 없이 아내가 있는 동안에 기사님께서 오셔서 설치해주고 가셨습니다. 전화를 통한 아내의 첫 소감은 TV가 엄청 크고 화질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빨리 집에 가서 이것저것 시도하고 확인해볼 생각에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크고 아름다운 TV의 모습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응 이스트라 쿠카 UCU52 MLED 정말 괜찮은데? 설치 기사님께서 딱 TV 셋탑만 연결해주고 가셨습니다. 애플 TV 셋탑과 사운드바, 기타 등등의 XSX, 닌텐도 스위치 등등은 제가 다시 연결해야 했습니다. 저에겐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기사님께서 알아서 연결해 주셨더라도 제가 다시 뽑아서 재연결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짧은 지식이라도 없으신 분은 기사님께 잘 부탁드려서 사용하시는 외부 연결기기를 다 연결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 집은 IPTV 업체를 SK 브로드밴드에서 얼마 전 딜라이브로 변경하였습니다. SK는 4K의 초고화질 영상을 지원했지만 딜라이브는 FHD만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느끼기에 TV 화질이 아주 별로로 보였던 것이고 실제로도 뿌옇게 보였습니다. 일단 떨어지는 TV 화질로 불만이 가득한 아내와 익숙했던 애플 TV 셋탑과는 다른 TV의 우위에 불편함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 애플 TV 셋탑부터 연결했습니다. 애플 TV 셋탑을 연결하며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돌비 비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HDR의 진정한 매력은 밝기의 세기보다는 어두운 안부의 풍부한 표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비 비전 기능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 양보하고 모두가 잠든 밤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JBL 사운드바 5.0 멀티빔을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TV 자체 스피커의 사운드가 정말 괜찮았습니다. 사운드바를 연결하여 TV 스피커와 번갈아가며 들어보아도 크게 밀리지 않는 출력과 음감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TV나 모니터의 내장 스피커는 깡통 소리를 들려주었기에
이스트라 상품 속에 있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내장 스피커 속에 그래도 별로 감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운드바를 연결해서 쓸 것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TV 스피커가 대단합니다. 별도의 사운드바가 없이도 영화나 음악을 듣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돌비 비전 영상은 넷플릭스와 애플 TV에서 구매한 영화로 테스트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익스트랙션이 생강 아래 오블리비언으로 했고 애플 TV에서는 던전 앤 드래곤, 더 배트맨, 듀닐, 터미네이터 2로 했습니다. 돌비 비전으로 본 영상은 정말 감동의 폭풍이었습니다. 특히 듀니에서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은 TV를 바꿈으로써 삶의 질이 달라지는 수준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돌비 비전이 아닌 HDR10 플러스의 터미네이터 2는 돌비 비전으로 보는 다른 영상에 비해 조금은 물 빠진 색감의 살짝 뿌연 화면이었습니다. 결국엔 이런저런 설정을 만져보아도 HDR10 플러스의 색감은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애플 TV에서 구입한 터미네이터의 영상의 문제인지 TV의 문제인지 혹은 설정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HDR10 플러스 영상은 좀 더 시도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는 것. 애플 셋탑에 이어 BL 사운드바 5.0 멀티빔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모델명을 세세하게 적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분이 계신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스트라 쿠카 UC652 MLED는 3개의 에드미 단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단자만 이아크를 지원합니다. 제가 이해한 이아크 기능은 TV와 사운바를 연결하면 TV 내장 스피커를 대신하여 TV와 TV에 연결된 외부 장치의 소리가 전부 사운드바에서 자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운드바에서 소리가 나오면 TV 스피커의 볼륨은 자동으로 꺼지고 리모컨에서 소리를 조절하면 TV가 아닌 사운드바에서 조절이 됩니다. 아주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사운드바와 TV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셋탑박스 사운드바 TV. 둘째, 셋탑박스 TV 사운드바. 제가 경험한 둘의 차이는 영상과 사운드에 딜레이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셋탑박스가 사운드바를 거쳐 TV에 연결되면 딜레이 없이 화면과 음향의 싱크가 맞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셋탑박스와 사운드바가 각각 TV와 직결되는 경우엔 화면이 비해 소리가 살짝 밀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화면에 하얗게 얼룩이 생기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한계인가? 아니면 이 가격에 더 많은 것을 바라면 욕심인가? 이스트라 쿠카 UC652 MLED는 3개의 에드미 단자 중에 1번 단자만 이아크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운드바를 1번 단자가 아닌 다른 곳에 연결하면 TV의 외부 기기를 연결했을 때 사운드바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TV에 애플 TV 셋탑, XSX, 닌텐도 스위치, IPTV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모든 외부 기기가 사운드바를 통해 소리를 내게 하려면 에드미 1번 단자에 사운드바를 연결하고 2번과 3번의 외부 기기를 연결하면 됩니다. 2번 단자에는 애플 TV 셋탑을 연결하고 나머지 기기는 에드미 셀렉터를 이용해 3번에 연결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TV에서는 애플 TV 셋탑을 사운드바를 통해 TV와 연결하지 않으면 0.2초 정도 딜레이가 있었는데 이스트라 쿠가는 딜레이 없이 싱크가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하얀 얼룩이 생긴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미니 LED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생긴 얼룩은 TV를 다시 껐다 켜기 전까지는 아무리 화면 전환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얼룩이 생기는지 확인하기 위해 3일 동안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얼룩은 TV의 자체 OS인 구글 TV로 볼 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애플 TV 셋탑으로 볼 때만 생겼습니다. 돌비 비전이던 HDR10 플러스던 일반 SDR이던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생겼습니다. 애플 TV 셋탑과 구글 TV OS의 충돌인가 싶어서 해외의 사용 사례까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트라 쿠카 UC652 MLED 구매 후기에서
저와 같은 상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운도 없지. 하필이면 문제 있는 기기가 나에게 배송되다니. 5년 동안 AS 된다고 했으니 게다가 구매한 지 2주도 안 된 기기이니 당연히 교체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는 TV에서 모든 외부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해야만 AS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기기만의 문제여야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이것은 TV입니다. 수많은 외부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최종 출력 장치인데 외부 기기에 연결 없이 본 기기만을 사용해야 하고 외부 기기와 연결 중 생기는 문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기업 제품을 구입했어야 했나라는 강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묻지마 교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한 기기를 상용화하기 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는가, 출시 후 발생한 변수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트라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사운드바와의 충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JBL 사운드바 5.0 멀티빔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JBL이면 음향기기 회사로서 나름 인지도가 있는 곳인데 테스트에 누락이 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운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부 사운드바가 없어도 TV 자체 스피커의 출력과 음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차하면 사운드바 없이 쓰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사운드바를 꼭꼭꼭 TV와 붙여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드미 케이블도 2.1의 최신 규격으로 교체하여 보고 단자도 돌려가며 뽑아보고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며 화면 얼룩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의 밤을 하얗게 불태운 후에야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애플 TV 셋탑을 사운드바를 거쳐 TV에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셋탑박스 사운드바 TV. 이유는 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얻어 걸린 것 뿐입니다. 사운드바와 셋탑을 각각 TV에 연결하는 것과 셋탑을 사운드바를 거쳐 TV에 연결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했더니 화면에 하얀 얼룩이 생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스트라 쿠카 UC652MLED는 3개의 애드미 단자 중 1번만 이아크 기능이 있는데 1번 단자는 2, 3번에 비해 더 높은 화질의 영상을 입력받지 못합니다. 이스트라 쿠가 상품 질문 답변화면 캡처. 제가 이스트라 쿠카 UC652MLED를 선택한 이유는 너무 높지 않은 가격대에서 제대로 된 돌비 비전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운드바의 이아크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번 단자에 연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애플 TV 셋탑의 HDR 색감이 죽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운드바의 이아크도 쓰고 애플 TV 셋탑의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셋탑 TV 사운드바에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화면에 하얀 얼룩이 생기게 됩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닌텐도 스위치는 IPTV는 사운드바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SK-BTV는 애플 TV 셋탑으로 IPTV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딜라이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꿈꾸던 소시민의 홈엔터테인먼트의 꿈은 사운드바는 애플 TV 셋탑 전용으로 양보하는 타협으로 변색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트라 쿠카 UC652MLED는 사운드바가 없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TV입니다. 사운드바 없이도 그에 못지않은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이왕 넓고 색감 좋은 화면이 있으니 이제 소리의 질을 올려볼까 하는 사람에게는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많고 이것저것 시도해 본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돌발 상황도 많아지고 해결 방법도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출시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AS와 차기 제품의 보완 차원에서 꾸준한 사례 조사와 대처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요. 이 돈으로 이런 성능의 TV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얼마 후면 더 높은 성능의 더 낮은 가격대의 TV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겐 이스트라 쿠카 UC652MLED가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운드바 충돌 문제로 낙심과 시간과 체력을 소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트라 쿠카 UC652MLED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구글 TV OS의 빠른 반응 속도와 플레이 스토어의 확장성으로 필요한 OTT는 무엇이든 설치할 수 있고 기대 이상의 내장 스피커는 큰 욕심을 내지 않으면 만족하고도 남을 풍부하고 강한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중간하게 돈을 들여 구입하느니 100만원 언저리로 허들을 높여 이 TV를 구입하시라고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여유가 생긴다면 저희 어머님 댁에도 꼭 놓아드리고 싶은 TV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TV를 물어본다면 고민 없이 이스트라 쿠카 UC652MLED를 추천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HDR 설정을 자신의 눈 취향에 맞춰 이리저리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영화에 따라 각각의 설정값을 저장하여 매번 자동으로 변경하며 볼 수 있다고 좋겠지만 무엇이든 적당히 해야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영화 감상보다 세팅에 더 빠져버리는 주객전도의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스트라 쿠카 UC652MLED에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최적의 값을 찾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화를 봐도 매번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수동으로 설정했습니다. 영화 듀니와 아내가 좋아하는 손해보기 싫어서를 기준으로 이것저것 값을 바꿔가며 최적의 세팅을 찾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원래는 9월 안에 리뷰를 남기로 했는데 영화 보는 즐거움에 빠져서 이제서야 부랴부랴 써보았습니다. 장수돌 침대식 별점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스트라 쿠카 UC652MLED 별이 5개.